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어제 이어졌던 인사청문회 소식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제목은요, 새벽까지 이어진 한동훈 청문회 17시간 반 만에 종료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하루를 지나서 오늘 새벽 3시 반에야 종료가 됐습니다. 네. 열전이 정말 오갔다고 볼 수 있는데 영상으로 저희가 하이라이트 준비해봤습니다. 제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의 세심한 충고의 말씀을 유념하여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이루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예상대로 한동훈 후보자의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하고 청문회가 끝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들이 온다면 그때 한번 채택 여부를 더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채택되는 보고서가 국민의힘의 마음에 들지는 의문입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채택을 하더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은 당연히 부적격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적격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지 아예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간사 합의 파기라면서 반발 중입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증인으로 현직 대검 한동수 부장 그리고 이문정 검사를 요구해서 들어줬고 그렇다면은 그 대신 청문 보고서는 채택하기로 간사끼리 합의를 했으면서 다 뒤집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사실 한 번 연기가 된 끝에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민주당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인데 이수아 기자. 근데 한 차례 미뤄진 이유가 여야 증인 채택 때문이었잖아요. 되게 힘들게 여야 증인 채택하고 어제 청문회가 열린 건데 이 증인들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측 증인으로 나왔었던 한동수 감찰부장 그리고 이문정 담당관, 이른바 윤라인인 한 후보자를 당황시키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습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이 직접 녹음 파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건지 어떤 감찰방해 구체적 행위가 있었던 건지 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순히 그거라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인 몇 가지 행동들을 보이셨습니다. 그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붉고 화난 목소리로 제가 간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 저리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검찰 내 윤석열 라인과 비윤석열 라인이 존재하고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2012년도 검란도 윤석열 라인이라기보다는 특수통, 그 하나회라고 불리우는 특수통 부분은 좀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공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군 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합니다. 은폐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립니다. 자, 세 번째,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발언 조용히 하시죠. 위원장님, 뭐죠? 아무 상관없는 발언 시간 더 주십시오. 네. 네, 지금 어제 증인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막 위원장한테 중재를 요청하는 지금 그런 상황도 보이는데 어제 신경전 상황을 생각하면 놀랍진 않습니다만 고성도 오갔어요. 네,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 나왔던 방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김경률 회계사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이 김 회계사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행태가 바로 은폐와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 최근에 있었던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관련 의혹,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방금 전에 말한 이 대장동 사태를 두고 처음에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가 특혜 의혹이 커지니까 조작을 시도하는데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않습니까? 이런 뜬금없는 얘기들을 짓거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가 전체 선동장으로 가면 안 된다라면서 청문회를 방해하려고 왔느냐라고 반발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몇 차례 설전이 오갔고요. 결국 박강원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는데 네. 여기서 또 김 회계사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지 말라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회계사가 이런 자세도 안 됩니까? 라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네.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증인들도 눈길이 가긴 합니다만 사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이 눈길이 갔었던 건 한 후보자의 이 딸과 관련한 의혹들이었습니다. 이수아 기자, 이 딸 의혹 관련해서 한 후보자 해명 제대로 했을까요? 네, 한 후보자 일단 청문회가 시작한 지 14시간 만에 네. 딸 의혹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송구한다라는 사과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혹들에 대해서 끝까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대개 그 시기가 제가 이제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제가 상황은 몰랐고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런 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사실상 하고 제 아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 한동훈 후보자 이 따박따박 이 민주당의 이 공격적인 질이 다 이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어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 봤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그게 또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다름 아닌 이모 논란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 썼어요.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네, 한 후보자 내 딸이 이모가 있었어라면서 네. 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김남국 의원이 후보자 짤 논문 공동 저자를 좀 언급하는 과정에서 네. 이모 교수라고 쓰여 있던 것을 한 후보자 딸의 이모로 착각해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끝난 뒤에 김 의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발언을 정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말고 최강욱 의원 관련한 해프닝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최강욱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부모 인맥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받아서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네. 여기에 한 후보자는 본인 자신의 딸 이름으로 기증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최 의원이 기부 영수증 후원자의 한 땡땡으로 되어 있다. 한 후보자 딸 아니냐라면서 추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후보자가 반박을 하면서 이 최강욱 의원이 머쓱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직접 보고 오시죠.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한 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에 갔습니다.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네, 영수증에 한 땡땡으로 돼 있지 않느냐, 이 한 후보자의 딸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지만 알고 보니 한국 3M 이 기업 이름이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네. 이 최 의원이 좀 머쓱한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해프닝이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이 청문회장 밖에서도 사실 지적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한 후보자 사실 민주당 낙마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화력이 집중됐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 화끈한 환방 없이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실수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준비 부족 지적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민주당 의원들의 완패다, 처참한 수준이었다라는 비판과 함께 한 후보자가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 돋보였다라는 이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전 의원조차 바보 같은 민주당 공격 포인트를
전혀 못 잡는다라는 평가를 남겼고요. 진중권 전 동영대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의 처참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한동훈만 돋보이게 된 꼴이다라는 SNS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실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족해서였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같은 지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벼르고 별렀던 청문회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좀 어이없는 그런 실수가 나온 상황입니다. 좀 뼈아픈 실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격만 하려고 하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 건가를 어느 정도 예상하다 보니까 나온 저런 이제 해프닝인데요.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9회 말이 다가오고 있는 쪽인데 공격하는 쪽에서 반드시 홈런을 쳐야겠다고 나오면 어깨에 네. 힘만 잔뜩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삼진아웃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못마땅하다. 그래서 낙마시켜야겠다. 근데 왜 낙마를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왜를 채우는 그 대목이 도덕적인 뭔가 흠결만 찾아내려고 하고 그 도덕적인 흠결을 또 미성년자인 딸로 채워넣으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내는 게 모자랐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면죄부를 다 받았느냐. 도덕적인 비판이나 이런 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느냐.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에 한동훈 후보자가 충분한 여러 가지를 보여줬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전 한동훈 후보자의 어저께 답변을 보면서도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만 자꾸 강조하는 거 이거 같아서 어제 청문회에 슬쩍 그런 얘기들이 잠깐 나왔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그러니까 본인에게 때가 묻어있는 임금님이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터놓고 해주지 않는 한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 자기 편인 사람은 다 와서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만 되뇌인단 말이죠. 네. 어제 저는 그런 꼴로 서로 양쪽이 이 접합점을 못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민주당과 어떻게든 본질보다는 이 방어를 좀 하려는 그런 한 후보자의 입장, 이 둘 다 썩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볼까요? 오늘은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앞으로 5년간 이어질 윤석열 시대의 첫 개막일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시작이 반이다. 다 이 시작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이렇게나 중요한 시작, 또 향후 5년의 순항을 기원을 하면서 오늘의 탑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 개막으로 하겠습니다.